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익숙한 우리 교우분들 얼굴도 보이고, 처음 뵙는 분들도 보이고, 지난 강의 때 와주셨던 분들도 보입니다. 이 교회가 생명의 가치를 나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속 강좌 기획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교회들끼리 자기 교회의 TD19탈이 안에서 자기들 좋다는 이야기들만 하는가, 세상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 특별히 우리 이웃사회를 위해서 함께 세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을 합시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발걸음입니다. 제 욕심으로는 이 교회가 막 차고 넘쳐서 의자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꽉꽉 모여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욕심 말고 차근차근 나갈 수 있으면 됐어요.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안 보거든요. 23만 명의 구독자를 수많은 전국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거의 연예인 보듯이 매일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분을 모실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큰 기회입니다. 또 흔쾌히 이렇게 작은 모임인데 와주시겠다고 결정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저렇게 팔짝 웃는 모습을 저도 좀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제가 소개를 뭐 특별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진짜 사람이 사라지는 경제, 사람 살리는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소위 학문으로서, 이론으로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연구도 훌륭합니다만 우리에게 와닿고 실제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움직여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경제 이론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바로 그것을 고민하시고 평생을 그 일에 함께 해주십니다. 참여연대 20년 오랜 세월 해주셨고요. 지금도 시민사회에서 경제의 가치를 함께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되죠. 소장님 나오실 텐데요.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스스로쓰기라 되게 원래 이렇게 토요일 직장은 쉬어도 원래 바쁘시잖아요. 그렇게 가사도 많고 아직도 일마다 있을 수 있고 뭐 집안 대수사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보여서 참 고맙고 수락산역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렇게 아직 그래도 옛날 길 정치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 1주 전인가 2주 전에 강연 한수영 선생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제 들어가셔야 되고 예, 조금만 아주 짧게 하고 또 뒷풀이도 있다고 하니까 그 많은 인사말 중에 가장 훌륭한 인사말은 짧은 인사말. 강의도 이렇게 너무 길게 하면 요즘 지루합니다. 그래가지고 짧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남 향림교회라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요즘은 이제 카톨릭에서 냉남자라고 하나요? 잘 안 가는 사람들. 애기 엄마는 요즘에도 열심히 다니고 저는 자꾸 안 가야 되는데 늘 우리 종교와 교회에 대한 엄습함, 숙연함, 또 마음 깊이의 어떤 뭐랄까 존경과 존중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지적이고 착하시잖아요. 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서 건너편에 우방시엘 아파트 아이들이 엄청 명랑하고 참새처럼 짖으면서 뛰어노는 거예요. 놀이터가 있잖아요. 건너편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아이들의 그 귀여운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사회의 공동체의 현대화 미래를 이렇게 또 잘 반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 계시니까 저는 또 그런 캠페인도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승차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 표현 거슬리지 않으세요? 평생을 가족과 사회와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애써오신 분들한테 무임승차란 말은 굉장히 공짜고 사실은 공짜 승차도 아니죠. 온갖 세금을 지금도 대고 계시고 온갖 기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무임승차란 말은 팩트도 아니고 표현도 틀린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경로승차 또는 복지승차로 바꾸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 제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지하철 탔을 때 잡상인 물건을 사지도 팔당 합시다 써가지고 있고
실제 단속하는 거 많이 갔습니다. 현행 철도 관련 법률상 객차 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절도나 강도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어쨌든 가족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잡상이를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 해서 칭찬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지금 진짜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뭘로 바뀌어야 되냐? 연구를 한 겁니다. 칭찬도 비하도 아닌 비하. 뭐가 있을까? 현대판 박물장사, 그러다가 메뚜기 상인. 그래서 마지막에 이동 상인이 찾겠습니다. 이건 칭찬도 아니잖아요. 이동 상인에 무슨 찬양이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뭐 이동 상인 어르신 이런 말 아니잖아요. 이동 상인 성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잡상이 사람을 잡상이 취급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면 도둑질하고 그것도 못하게 하면 강도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극단적 선택하는 거 온 집안이. 최근에 가장 슬픈 뉴스. 최근 4, 5년간 61세 이상 어르신들의 절도가 50%가 늘었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절도 범죄가 70%가 늘었습니다. 저는 전국의 모든 교회 또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행위를 하신 어르신들도 우리가 하지 말아라고 당부도 하고 호소도 하고 또 때로는 질책도 해야 되겠으나 그 착한 어르신들이 어쩌다 갑자기 60대 이상에서는 50% 가까이 10대 이상이 심지어 70% 가까이 늘어났을까요? 본인이 먹을 게 부족하거나 손자 손녀들 먹을 걸 훔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실제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절도를 소액절도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형사 사법책에서는 소액절도 범죄가 문재인 정부 코로나 때도 4만 명밖에 안 됐어요. 1년에. 그때 뭐 코로나 민생정부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었어도 버틴 거죠. 근데 작년에 무려 11만 명 늘어났어요.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는 거의 99%가 생기는 거 없습니다. 여성들 중에는 애기 먹을 것이 없어서 마트에서 고기 훔치다 걸린 사람, 생리대가 없어서 생리대 이렇게 쓸 때가 걸린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는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손자 손녀가 굶고 있어서 나는 괜찮은데 애들 먹을 거 훔치는 사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21세기에 우리가 서울을 다녀보면 이렇게 옛날 표현으로 마천루가 막 하늘을 찌르고 아파트들이 막 질비하고 대형 빌딩들이 막 서울뿐만 아니라 요즘 외곽까지 강동구 지금 상해동 쪽에서 오는 길인데 그 옛날 시골이었더라고. 5호선 종점 막 바로 앞에 하남시고 전부 논두렁 갖던 했는데 거기도 지금 최첨단 업무단지 막 아파트 주변을 보면 하늘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이 솟았거든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생률, 그 다음에 OECD 최악의 자살률, 그 다음에 OECD 최고 노인 빈곤율 아니라니까 그래서 걱정했거든요. 60대, 70대, 7번 절도 범죄가 걱정합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정부에게도 정책을 요구하고 지자체도 나서라고 요구하고 전국의 힘든 종교인들도 나서서 진짜 훔쳐낼 상황이 되면 훔치지 말라고 음식을 나누자, 작은 돈이라 나누자. 그래서 저희가 뒤에 보면 홍길동 은행이라는 걸 제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홍길동 덕균이 쓴 소설이죠. 홍길동이 활빈당을 만들죠. 활빈당, 빈민을 살리는 정당, 율도국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일단 죽겠다고 연락이 오면 간단한 그냥 죽겠습니다 하고 문자하고 인다해서 바로 보낼 수 없잖아요. 간단한 사연을 써서 보내주면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20만 원 보내드립니다. 벌써 지금 제가 3,600명? 3억 6천만 원을 최근에 집행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그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저희 민생경제 직원 딱 저밖에 없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인 NGO인데요. 사실상 물론 도와주신 분이 수백 명 있긴 합니다. 상근장 잔명,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께 가서 안진걸TV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생명교회 유튜브처럼 오늘 강의가 괜찮으면 선생님 말해서는 이제 안진걸TV에 올리려고요. 생명교회 홍보가면서 수락산 일대에 계신 분들은 생명교회를 가시라 하면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자 올렸는데 그 유튜브가 유명이거든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그걸 만들고 관리하는 PD님 한 분 있죠. 그래서 저도 고용을 한 명 창출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월급을 드려요. 한 350만 원도 드리는데 어쨌든 그분의 급여 그렇게 해서 2명이 상근하고 있는데 홍길동 은행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제 실무자한테 연락이 오면 이제 오늘 내일 막 곧 죽겠다 막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지금 3일째 굶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에서 누수하는 사진을 올려주면서 동네에서 누수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어디 쫓겨났나봐요. 창피해서 산에서 자고 있습니다. 막 비참합니다. 초등학생이 보낸 문자에는 엄마가 굶고 있어요. 저희를 먹인 다음에 엄마는 지금 며칠째 안 먹고 있으니까 엄마는 안 먹어버린 거예요. 애들 먹을 거. 아니 이런 일이 안 믿겨져. 진짜 있다니까. 통계로 입증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다 떠나가지고 가난은 나라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왜 구제 못합니까? 이렇게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고 이렇게 많은 부가 넘쳐나는데 왜 가난을 구제 못합니까? 그동안 무능했던 조선 왕조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호환마마바가 가난이 무서운 것인데 그것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을 퍼뜨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님이 맨날 하신 말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 나서지 말아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좀 어른이 돼서는 엄마 아빠 그 말은 이제 그만 쓰세요. 그 말이 아무리 부조리하거나 불리한 현실이 있어도 참아란 말이잖아요. 나서지 말란 말이잖아요. 물론 생활 속에서는 너무 나대지 말라라는 좋은 뜻으로는 쓰여집니다. 또 우리가 너무 나대는 좀 싫잖아요. 좋은 말도 너무 여러 번 해도 싫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특히 그런 속담들도 다 우리가 어떤 불리한 현실에 맞서서 싸우거나 연대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있는데 일단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들어오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 성인 남녀 뭐 결혼한 부부든 동거한 부부든 아니면 뭐 일시적인 사실혼남이었던 아이를 한 명 안 낳잖아요. 출생률이 0.7명으로 떨어진 거 아시면 이대로 가면 0.6명인데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0.6명, 0.7명인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기후위기 전에 그냥 우리 대한민국 인구위기로 소멸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남 강진군에서요. 저는 정말 좋은 정책이면 세상 바꾼다고 믿습니다. 전남 강진군에서 지금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나 또는 아이를 많이 봐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시는데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줍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 선배님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정책이죠. 세상에 애 키우라고 0세부터 만 7세까지 84개월 동안 한이나 좀 이렇지만 아이를 한 달 키우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80만원 안팎이 듭니다. 도시는 조금 더 들겠죠. 100만원 안팎. 근데 전남 강진은 어떻게 해버렸냐면요. 아동수당 10만원으로는 출생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강진구나 강진에 뜻 있는 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60만원 줍니다. 만 7세까지. 그런 60만원 어떤 근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일대에서 아이를 키울 때 평균 얼마나 드는지 조사해보니까 7, 80만원이 든다는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동 10만원에 우리 군은 60만원을 더 주자. 근데 그 60만원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면 아이한테 다 안 쓰고 이상한 데 쓰는 못된 부모도 가끔 있고 또 저금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투자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역화폐를 줍니다. 지역화폐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그 해 안에 동네에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진군에서. 정말 이건 팩트입니다. 출생률이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진짜입니다. 전남 강진군 사례가 큰 이름을 입었습니다. 그 전에 진보고 보수가 할 것 없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저 출생률 효과가 없잖아요. 오히려 출생률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지금 출생률 통계를 보니까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2배가 높고요. 세종시 출생률이 제일 높아요. 세종시가 어떤 동네죠? 공무원의 도시잖아요. 직장이 안정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얘를 많이 낳는구나.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아예 노키즈 더블 인금 이들 말한 딩크족, 욜로족 아이 없이 그냥 멋지게 살다가 했다는 엄마 아빠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애기 낳으라고 안 낳아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협박을 해도 안 낳죠. 아무리 오래도 안 낳죠. 진짜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의 문화적 가치관을 그렇게 딱 굳어버리니까 돈이 있던 없던 건데 통계상 한 50%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사회경제적인 게 너무 어렵고 벅차서 얘를 안 낳았다. 하나만 낳고 안 낳았다. 이렇게 답이 나왔거든요. 정확히 그 통계에 의해서 강진구는 그런 지역화폐 아동수당을 줘보자 했더니 실제 출생률이 2배가 뛰었고요. 지역화폐를 많이 쓰니까 동네 자영업자들 매출도 뛰어나와가지고 지금 전남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강진이 이사 오는 사람 늘어납니다. 자, 저는 오면서 그 유쉘 아파트에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너무 좋아하고 좀 일찍 갔거든요. 아까 거기 가서 한 5분 동안 앉아서 보고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동네마다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출생률이 올라가고 그 비참한 자살이 말이야 써질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자살 그런 거에 살자가 된다는데 살자하게 이런 전체적인 그런 공동체 문화나 동네 분위기를 또는 지방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막 절도를 상황이 있으면 홍길동을 막 연락하면 10만원, 20만원 가각불로 한 10일, 20일 끼니를 버틴 다음에 알바를 시작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먹을 게 없을 때 뭐라고. 근데 그 다음에 최근에 통신비가 끊어지면 우리나라 통일상자들 엄청난 돈 벌면서도 한두 달에 바로 통신 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대에서는 통신이 끊어지는 극도의 절망과 고립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통일상자한테는 그것도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6개월이나 12개월은 좀 유예적 필요라고 그들한테 바로 끊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구하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요즘은 통신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소통뿐만 아니라 일자리 서서히 길었습니다. 저는 안직들이라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 순서가 너무 좋아. 아까 뭐 작가님이라고 했는데 서민 중산층 경제살리 연대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해서 화제가 됐지만 사실 이재명이 이야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정부의 뜻 있는 종교들의 시민사들처럼 무엇을 해야 되나, 뭐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 사회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문명국가에서 이해할 수 없지. 제가 조선 시대가 아니잖아요. 동학농민혁명 시절이 아니잖아요. 고국군의 학정 때문에 전봉준이 일어서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세계 신권의 경제대국이고 국민소득이 지금 평균 3만 달러 넘어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한 3분의 1 정도로 주식 투자를 집단을 할 겁니다. 자식이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저도 최근에 시작했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저도 200만 원 투자해서 정확히 45만 원 벌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뭔가 주식이 잘 될까 경제가 살아남으니까 참 오래 봤죠. 그동안은 주식 80달도 못했고 맨 주가 조작 벌어지고 소액주주를 강하게 하니까 안 한다 그랬는데 안 한다 못한다 했는데 그래도 정부도 바뀌고 경제도 좀 살아나고 더 뛴다고 하니까 진짜 딱 여윳돈 200만 했는데 그 사이에 진짜 한 달 만에 정확히 45만 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 금만원처럼 45만 분명히 한국 주식 이러다 또 떨어질 수 있다. 근데 큰 실수였습니다. 냅뒀으면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뛸 뻔했어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 5만 원이더라 샀는데 최근에 9만 원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 팔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이나 저희나 대부분 월급이나 노동자나 임직원으로서 월급 또는 자영업하면 월수급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그 돈으로는 아이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내기도 벅차고 그러니까 노후가 불안한 거잖아요. 노후는 국민연금 하나밖에 이제 밀릴 것 같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도 100만 원 안팎밖에 안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65세 때부터 이제 수령하는데 대략 그 100만 원으로 살 수 없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최소 400원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 누구 사람 소개해달라거나 어디 일자 나올 때 최소 200, 300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한 달에 2, 300원 최소 300원. 그래서 최저임금 지금 받으면 200만 원쯤 되잖아요. 조금 더 받으면 이제 250 되고 300만 원쯤 낼 때 그걸로 뭐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서 한 1,0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최저임금이나 그거 조금 더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0만 원쯤 내는데 그 가족까지는 더 되겠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민생국정금 25만 원 나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인데 반달치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부가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매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개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하고 뭐 유명한 지식이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제 그런 정책은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주권자들이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찬반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또는 비상경 사태 때문에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25만 225만 했는데 이번 추석 전에서 자영업자들이 서민 중산층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이 목사님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권 보장인데 핵심 국민 월수급을 늘려주고 그렇게 어렵게 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어렵게 번 돈을 통계청 통계를 보시 말고 여러분들 삶으로 다니면 다 어디 돈이 빠져나가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걸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줄여주면 월급이 늘어날 수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노후 저금도 할 수 있고 조금씩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가 돼가지고 공부해가고 아르바르 하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ETF 같은 거 사놓으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뛰게 돼 있습니다. 많이는 안 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종목으로 투자하기 어려우면 ETF 같은 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예금보다는 금리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더욱이 지금 이 기세는 이제 포스피 4층까지 가고 5층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한테 또 투자하다가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겠죠. 근데 다만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중앙어린이 교육비 이자비를 줄이는 운동을 저는 지금 수시들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대학 들어갈 때 또는 자제비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도 안 했던 기억 나시죠? 한때 입학금이 치솟아가지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102만 원을 부과되어 있습니다. 등록금이 아니라 너 우리 학교 들어왔으니까 돈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굉장히 치사한 거죠. 102만 원. 이거 저희들이 입학금은 이거 근거가 없다. 법상 근거도 없고 그 부당행위다. 학교란 우울적 지위로 신입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삥을 뜯는 거나 다름없다. 비자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입학금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번에 아마 손자 손녀들이나 주변의 조카들 좋으신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입학금 영원입니다. 그럼 입학금이 100만 원이었던 50만 원이었던 집집마다 그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보자고요. 2010년도 그때 엄청난 본능적 캠페인에서 2010년도 우리가 도입이 됐는데 그게 한 달에 5만 원씩 6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방학 빼고도 그래도 서민 중산층 가정에서 그게 5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됐거든요. 지금은 급식비 내놔야 안 되나요? 한 푼도 안 내잖아. 근데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양질의 급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좀, 유럽에서 우리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생각 못했네.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 좋아. 부자아이, 가난한 집아이, 중산층아이 할 것 없이 다 같이 점심때 모여가지고 급식비를 냈네 안 냈네, 너의 급식비 안 내냐 이러는 시기도 없고 놀림도 없고 차별도 없고 상처도 없이 동시대인의 평균적인 식단으로, 그런데 유기농을 중심으로 친환경 중심으로 특히 가급적 동네 가까운 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이렇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외국 사람 깜짝 놀라. 여기는 한국은 먹는 거에서부터 교육을 평등을 실천하고 있구나. 이 친환경 급식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다 따라가지고 서민 가정에서 5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 겁니다. 자, 우리 교복 어렸을 때 교복 생각나시죠? 교복 정말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 비싸기도 했고. 근데 저는 교복 자연화 시대였고 교복을 안 입었는데 우리 딸은 보니까 교복을 사더라고요. 단둥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교복가 깜짝 놀랐습니다. 40만 50만 내라고. 와, 엄청 부담됐는데 다행히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무상교복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때는 막 비판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정책가 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무상교복을 합니다. 저도 딱 무상교복에 걸려가지고 와, 그 50만 원 얼만데 50만 원. 근데 교육청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따라서 벌써 만약에 최근에 아이가 중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집은 벌써 몇백만 원 쓸 거된 거 아닙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등록금도 1년에 한 150에서 200만 원 했거든요. 그거 없어졌죠? 친환경 무상급식, 급식비 없어졌죠? 입학금 없어졌죠? 나중에 설명했지만 지금 요즘 대학생들은요,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등록금 안 줘도 됩니다. 국가장학금이 엄청 나오고요. 많게는 700만 원까지 나옵니다. 대략 350만 원, 400만 원 나오고. 이게 국가장학금 그러면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애 때문에 우리 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국가장학금 혹시 못 받으셨죠? 아마 이제 목사님 후배 세대의 국가장학금은 2011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 학부모들 대규모 시위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국가장학금 제도가 잘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가장학금 못 받는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도 엄청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등록금 못 마련해서 미안하다고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막 자살하는 부모도 있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런 사고 없잖아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학자금 빌리잖아요. 3월 달에 등록하려고 2월 달 학자금 빌리면 예전에 제가
대학 9일학번이었는데 그때는 저희 과 110명 중에 학장 대출 쿠폰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 가갖고 엄청 가난하다고 막 울고 하니까 학장 대출 쿠폰을 주더라고. 그걸로 학과에 내가 제가 대출 받아서 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학장 대출에 원하는 사람 전원이 학장 대출이 없어. 금리가 몇 프로나 될까요? 금리가. 이명박 때 10%밖에 있었는데 문재인 때 1.7%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그냥 무상금리가 다르습니다. 더 결정적인 거. 자, 2월달에 학자금을 빌려서 3월달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예전에는 바로 이자를 해야 돼요. 올리기로 되거나. 그래서 실업률이 많이 됐어요. 대학생들이 몇만 명씩.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졸업하면 갚는 걸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더 결정적인 거. 졸업했는데 취업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취업해야만 갚는 것으로 저도 바뀌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꿀 수도 없는, 그때는 아예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했거나 학자가 아예 빌려주지도 않았어요. 빌려도 이자가 10%가 파겼어요. 지금은 정말 너무 놀랍잖아요. 누구나 다 학자금을 대출해준 다음에 금리가 1.7%가 안 되는데 그것도 학생 때나 졸업해서 갚는 게 아니라 졸업한 다음에 반드시 취업을 해야만. 그래서 누가 징수하냐면요, 국세청이 징수합니다.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때 안진걸 씨 취업했네요. 대학 다닐 때 2천만 원 받았네. 자, 이번 달 그것을 30년, 40년 평생으로 나눠가지고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합리적이죠. 갑자기 너 취업했어. 1,000만 원, 너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다 가져갈 게 아니라 300만 원 월급에서 한 10% 정도만 가져가면 되겠죠. 이렇게 최소 비율로 5% 10% 정도가 책정을 해요. 그래서 장기로 분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가 대학생한테 지금 마침 남편이 주식 투자 실패하고 돈이 없네. 큰일 났네. 엄마가 요즘 실직 상태인데 어떡하지? 옛날에 그래서 막 자살도 하고 막 자식 보기 민망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도 좀 당당했어요. 그래 그 국가자금도 있고 그 다음에 1.7% 학자금 대출도 있더라. 너 졸업하고 네가 돈 벌면 갔는데 그렇게 해? 이렇게 부모님들이 요즘 당당하게. 심지어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한 학기에 200만 원 생활비도 대출해 주는데 역시 1.7%가 아닙니다. 아주 발빠른 부모님들은 자식하고 짜갖고 2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에 조금 더 높은 금리에 노력해 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생활비 대출을 해줄 때 있으니까. 다만 약간의 제도를 좀 우리 선생님들이 악용했다고 할까요? 근데 그 이자로도 조금이라도 벌려고 하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조금 동네 시력 같은 데 출자금으로 넣으면 3에서 4%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좋아졌는데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최소한 정말 소액절도, 어르신절도 이런 사태는 반드시 막아서 개개인의 잘못도 분명히 꾸짖고 처벌할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조건,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좋은 날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내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살을 넘어서 나중에 더 잘 살자. 동계소득 5만 달러, 포스트 보장까지 가보자. 그 다음에 실업률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야, 당연히. 하지만, 우리 황수영 선생님 강의를 했겠지만, 맨날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막, 너무 뜨거워져갖고, 이번 여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야. 이런 무서운 속담 들어오셨죠? 농담. 올해, 작년 얼마나 더웠으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말이 돌아요. 괴담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시원한 거래. 내년, 내후년 계속 더 좋아지면 40도? 아니, 이제 45도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무섭잖아요. 우리는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우리가 이제 88, 99, 90, 90까지 대파랗게 사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보통이지만, 우리 자식들, 조카들, 손자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뜨거운, 그다음에 막 너무나 많은 자연재해, 막 지구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런 게, 그것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멱살을 넘어서 환경, 기후위기, 그 다음에 동물권. 요즘은 집에 많이들 있으시죠? 1,500만 인구라고 하니까 거의 한 두세 집 정도마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반려동물은 의료사고 났을 때 중개중개가 높고 보험도 적용이 거의 안 되고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를 달라요. 인간은 주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진료기록부 발표해야 돼요. 의료사고 생기면 정말 신해철 선생님같이 신해철 교수같이 정말 이대한 가수 의료사고로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그분이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래서 의료분쟁 조정원이라고 거기에다 신청을 하면 굉장히 요즘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의료분쟁을 조정해줍니다. 변호사한테 가면 최소 의료분쟁 변호사는 500만, 1000만 원 듭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료교포를 봐야지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사관. 근데 동물병원은 진료교포 의무화 안 돼 있고 분쟁 조정원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고 막 주변에서 보면 저도 상담 받다 보면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300만 원, 400만 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니 얘한테 당연히 내셔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강아지여가지고 이렇게 틈인데 다른 방법이 없냐고 그냥 보험도 안 되는데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보니까 700만 원, 800만 원 수술했는데 숨져버렸더라고. 근데 분쟁 조정은 없는 거예요. 갖고 그냥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큰 돈들이고. 이런 것도 다 잘 사는 이슈죠. 이 식품들에게 이미 매우 일상적인 이슈잖아요. 생활협동 조합. 최근에 시민단체를 막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어요. 무슨 민변, 참여연대, 뭐 경실련 이런 단체도 유명했잖아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우리 황승 선생님 있는 환경적인 이게 옛날에 시민단체들 빅, 뭐 파이브, 빅10 하면 항상 이 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 이기가 생기면 같이 데모도 하고 공동기자회하는 단체는 요즘은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체가 동물보호협회입니다. 이름도 처음 옛날 카라 동물자유연대 이런 데 했어요. 지금 크고 작은 동물보호협회 엄청 많이 생겼고요. 또 생활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먹거리 안전, 유기농, 친환경 이런 거에 국민의 관심이 가는 거죠. 이제 먹사내 집이 좀 이루어진 분들은 잘 사내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한국 사회는 동시대의 비동시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먹사내 집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동물권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깜 맞죠. 야, 내 인권이라도 좀 챙겨달라.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시대가 좀 급변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먹사내자의 실용주의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지만 최소한 여러분 우리 식구가 일하러 갔다가 싸늘한 죽음이나 중대 부상을 입고 돌아온다고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깝게도 절대 과장된 통계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님 1년에 2,000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이건 너무 끔찍한 숫자입니다. 하루에 최소 5명이 산재로 숨진다는 이야기잖아요. 365일이니까 이것만큼은 막아야죠. 이것만큼 막아야죠. 건설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노동자가 떨어져 죽는데 아니 돈이 좀 들더라도 위에서 발판을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안 떨어지고 혹시 헛디뎌서 떨어지더라도 그물망을 딱 옆에다 설치해놓으면 안 떨어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좀 아끼려고 그리고 공기 압박 끼려고 마구 몰아붙이고 빨리빨리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또 하청 지하철 하니까 지하철들은 받는 단가가 적으니까 불법으로 지하층 주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하청 주고 그냥 돈 떼가버리고 결국 밑단이 하잖아요. 막 지하청 제자차니까 이 사람들 당연히 비용을 줄여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산재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그룹 하면 여러분 되게 삼성그룹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비판도 많이 받잖아요. 솔직히. 근데 삼성그룹 요즘에 칭찬을 받는 게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건설 일인데 최근에 사망사고 하나가 안 생겼습니다. 노동자들하고 임직원들에게 언제든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게 해준 거예요. 위험하다 시키면 위험하다. 발판이 흔들거린다. 11층에서 그러면 NO! 하면 사장도 타치 못해요. 위험하다고 지금 일하는 노동자가 지금 위험하다. 작업 중시 중단되고 안전점검반이 와서 이건 말이 맞았습니다. 흔들거리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삼성물산 우리나라 건설 수직 1위인데 최근 몇 년간 사망수가 여름이다.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재를 줄인다고 해서 기업이 망한다. 절대 그렇지 않고 삼성물산 우리는 제일 잘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사내죠. 내 자신을 위해 쌀한톨 하늘의 소중함을 지키겠습니다. 먹사내 전국 네트워크라는 NGO도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때인데 저는 못 갔는데 황현태 역사가는 이기현 배우님, 이훈종 배우님, 이정섭 가수님, 축구 해설가 박문성, 장동익 배우님 이런 이제 연예인들 배우들도 사회처럼 활발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재용 성남대사장이 대선대를 만났는데요. 이렇게 또 사회적 분야가 대화를 좀 계속 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사회가 요즘 갈등이 좀 심해졌는 애 있잖아요. 가짜뉴스나 분야. 그래서 저는 안 됐습니다. 교회가 좀 앞장서서 서로 대화합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입장 좀 달라고. 역지사지를 해보고 이런 분야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 사진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옛날에 이쪽이 권력자 문제를 재벌이면 옛날에는 불법 정경유착을 하죠. 특혜를 받고 비리를 저지르는 거, 뇌물을 준다고. 이제는 그런 건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시도도 할 수 없는 사회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그리 되어가거든요. 이제는 입장이 달라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고충을 들어보고
정책 취업 이해해주고 이게 가장 겁니다. 예, 삼성전자가 잘하는 거 하나 더 소개하면 샤크라고 해서 삼성전자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이재명이 간 건데요. 대학을 졸업하거나 실업교육을 졸업해서 취직 안 되는 학생들 상대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1년 동안 시켜주는데 1년에 2,200명 정도를 시킵니다. 전면 무상교육입니다. 현재 교육을 거의 1년 앞치지 하는데 심지어 무상교육만 하지 아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샤핑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주변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나 또는 졸업을 했는데 소프트웨어나 AI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다. IT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샤프를 알려주세요. 전국에 5개 캠퍼스에 상반기, 하반기 각각 1,100명씩 뽑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들이라서 제가 자문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런데 무상교육도 귀중한데 100만 원씩 할 때 이런 건 삼성그룹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칭찬해줘야 저는 이게 바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환경파괴를 마이너스에 지적하면서도 청년들 위해서 저런 거 한 건 잘한 거네요. 잘하는 건 더 잘해주세요. 못하는 건 이제 좀 개선해주세요. 이게 쉬운 일이죠. 그냥 삼성하면 절대 안 돼! 저도 한테 그랬던 거예요. 그때 제가 참여연대 일할 때는 삼성과 안기부, 검찰, 정치검찰과 안기부와 삼성 이 세 조직을 없애면 우리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없애는 것보다는 개선하고 개혁하고 함께 가는 방식.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재명보다 더 유명하다는 소리도 했던데요. 더벅코리아 백종원 아닙니까? 백종원. 우리 길 가다 보면 백다방 얼마 많습니까? 현재 전국에 1,500개나 있답니다. 편의점 다방 많다고 하는데 코리아도 연동골파츠라든지 몇 개 편의점 아니 가맹점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은 가맹점을 출시한 거예요. 우리 백종원 씨가 자신감 넘쳐가지고 그래서 망한 데가 많아요. 약속한 거 달리. 그럼 가맹사업법에서 과장 광고하면 보상해주게 돼 있는데 보상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더벅코리아 상생위원회에 들어가서 백종원 회장님 하면서 굿싱 하면서 제발 그분들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중에 해결 안 됐는데 저도 뛰어들어본 거죠. 제가 더벅코리아 앞에 가서 계속 대도를 할 수 있어요. 가맹점 되더라고. 백종원 대표님은 이것을 해결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대로 우리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가맹점 협회가 그걸 하거든요. 저는 대신 그분들과 교감하면서 들어가서 한번 따져보고 호소도 그때 해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투쟁을 우리가 어떤 모순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투쟁을 해야죠. 당연히. 그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국민주권의 시대에 더더욱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죠. 근데 다만 그 투쟁과 함께 대화와 타협과 어떠한 실무적 교섭을 병행해보자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출생아 80%가 증가한 강직의료에는 매월 60만원 지역학교를 아동수당을 줬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동수당이 20만원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 강직을 이제 합치면 80만원이 되는 거죠. 아동수당.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도 우리가 서울시장에게 또는 우리 강직민이나 조그마한 기초단체였는데 돈이 훨씬 많은 만약에 농구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이재명이 무상교육하니까 졌잖아요. 산후조리원 얼마나 비쌉니까? 성남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저렴하니까 그게 의무화는 안 되지만 지금 많이 그래도 좀 커졌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지금 시대에 서민이나 중산층들이나 노후업체 얘기를 타게 하려면 지금 집집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를 낳습니다. 그래야 범죄도 줄어들고 재살도 줄어들고요. 작년 사망자 취업생한테 2,000명. 진짜 정말 끔찍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막는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생기는 사고가 있으면 그건 운명이니 숙명이니 할 수도 있겠어요. 너무 슬프겠지만. 근데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는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죠? 생명평화. 교회 이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생명평화결사. 불교 단체에는 생명평화결사라는 단체도 있고 또 생명교회, 평화교회, 저도 생명평화교회도 있어요. 참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무리 현대사가 삭막해져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생명과 그 다음에 평화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자유유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자식과 사회를 위해서 애써왔는데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만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와 노후 존엄한 삶, 그래도 인간다운 삶. 그 유럽에 보면 어르신들 보면 연금으로 또는 사회복지에서 따오고 정말 멋있게 살잖아요. 프랑스 한테 노시면 카페에 노적 카페에 앉아서 책 보고 계시고
여행도 다니고 막 깡리 영화도 가고 막 미스 대전도 걸리고 우리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성도 중 어르신 계신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여전히 일도 하시고 여전히 또 자식 걱정하시고 예로 아까 어머니 어머니들 감사해. 자, 그래서 우리 자살률 보세요. 산재 사망 2,200명. 자살률이 초미세먼지 이래놓고도 환경단체들한테 왜 목소리만 듣냐 기업합이 어렵냐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각에서 그렇게 막 공격하잖아요. 극우나 수구 언론에서 환경단체들 때문에 기업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미세먼지에 시달려갖고 우리 어르신들도 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황사, 미세먼지 아니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히게 되잖아요. 거기 말고 미세먼지 때문에 와 혀에 미세먼지가 쌓이는 것도 제가 경험했는데요. 와 저 살다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황사 때도 아니고 이게 무서운 세제를 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관광단체는 그 일을 하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지는 안 해도 좋은데 요거는 하지 환경단체 환경단체 몫을 내줘야죠. 아까 제가 삼성물산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2020년도 작업중개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나 임직원에게 위험하다 싶으면 일단 자동으로 충전하게 만드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 4명 사망했는데 2002년 1명 사망으로 줄고 2023년 2024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올해까지 산재 사망 0명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수준 1인의 자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유한가리는 다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아시잖아요. 유일한 박사님 만든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제일 잘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저기 성공회대 옆에 보면 유한대학교라는 전문대학교도 있고요. 유한대학교 전공자 20년간 산업재해를 한다고. 자, 이런 걸 봤을 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됩니다. 돈을 안 쓰고 신경을 안 썼고 처벌이 약하니까 그건 산재가 한 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때 노스아니즘, 전산이즘을 강조했던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식이 많이 뛰고 있는데 저런 종목들이 앞으로 더 뛸 겁니다. 재생에너지, 이런 바이오, 드론, 그냥 이걸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도 이런 데가 잘 돼 있죠. 자, 최근에 길 가다 보니까 진보당이라고 하는 진보정당에서 폭염토시의 작업팀권을 보장하자고 캠페인하더라고요. 와, 이 영화, 이날 제가 사진 찍을 때가 40도 가까이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택배기사 3분이 닷새 만에 그 폭염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 집에 그 귀한 노동을 해주신 분이 오다가 가다가 쓰러져 숨졌다는 분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고 슬픕니까? 그래서 신행이 그런 폭염 속에서 그 정도 괜찮아. 택배사들은요 푸파이나 이런 데는 2시간 갖다 주는데 막 30분만 늦으면 페널티를 줘버려요. 구역을 축소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배달 라이더도 마찬가지예요. 3시간 안에 만약에 10군데 한다 그러면 2만 원 막 더 주는 거예요. 막 신호 위반하고 막 쭉 다니잖아요. 오토바이들 어쨌든 보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20대 3학년 1위가 지금 배달 라이더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등당 키워놓을 배달 라이더가 허망하게 죽고 있다니까요. 근데 본인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 번 하면 단가를 높여줘가지고 그렇게 내보는 우리 그 배달회사 문제가 있는 배달했던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늦어도 괜찮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 시합 가는데 또 개보를 했죠. 폭염을 생명만 지키고 전화기입니다. 제발 택배 터미널 물건 이렇게 나누고 싣고 산하차고 분류하고 나누는 데 터미널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습니다. 나르는 분들이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잖아요. 이 과정이 숨지는데 제발 폭염 속에서는 작업 쭉 11달러 20비라고 해서 근데 사회가 이제 바뀌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제 33도 이상 폭염 경보가 발동하잖아요. 그러면 3시간 다음에 20분이 의무적으로 시기 이제 바뀌었는데요. 또 그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고속도로에 탔을 때 대형 트럭 날타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진짜 무섭죠? 특히 운전이 약간 경험 미숙자들이나 또 좀 겁나는 우리 일부 여성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겁나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빵빵거리면 정말 막 지릴 정도로 무섭잖아요. 근데 실제 사고 많이 났죠.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대형 트럭 기사들 뭐 과속이니 과음이 과적이니 졸음운전에서 일가족 참변 기사 엄청 났잖아요. 요즘에 봤어요 안 봤어요? 기사 안 나죠? 요즘 그런 기사 안 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관광버스 기사들, 대형 트럭 기사들은요 아예 의무적으로 장치가 부착됐는데 몇 시간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자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안 자면 큰일 나요. 불법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근데 받는 거는 똑같으니까 기사들도 피할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너 좀 자.
너 자도 돼? 근데 너 급여 10% 깎여. 너 아니면 너 네가 잔 만큼 앞으로 뭐 노동을 보충을 해야 돼. 그러면 잠한테 하잖아. 우리나라 근데 집에 식구들 기다리는데 얘가 기다리는데 나도 졸음운전 하겠어요. 근데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무섭다는 이야기라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면 앞차 받으면 앞에 있는 사람 다 그건 직사잖아요. 무섭잖아요. 요즘에 그런 기사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주권자들과 뜻있는 종교인들이 연합해서 졸음운전이 많이 나는 과적 바로 운전기사님들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급여를 보장해주고, 그래서 성동구는 또 마을버스가 막 좁은 길을 많이 가잖아요. 노구나 성동구 같은 데 보면 버스가 안 다니는데, 근데 막 꼬불꼬불 산길 이런 데 가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막 시간에 쫓기고 초보도 열어가지고 함부로 운전하다가 사고 많이 나요. 성동구청은 마을버스 계산을 필수 노동자로 규정을 한 다음에 노동자 지원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급여를 30만 원 더 줘요. 기사님들이 그걸로 매우 친절해지시고, 매우 주민 여러분 제들에게 오늘부터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윈윈입니다. 윈. 엉뚱한데 연말에 보도블록 막 교체하고 말도 안 되는데 돈 써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아껴가지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가장 귀중한 노동을 하는 분들이 어디니까. 그래서 보면 뭐 청소, 경비, 경찰, 소방관, 보건, 의료, 그 다음에 뭐 택배, 그 다음에 버스 이런 분들이잖아요. 마이버스 이런 분들에게 처우 개선도 해주고 뭔가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직업 중에 버스기사님 급여가 거의 상위권입니다. 버스기사 급여 제일 세다니까 좀 의아하시죠? 그럼 네덜란드 국민들이 토론을 해갖고, 자, 우리 동동촌에서 가장 수고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하철 기사님, 그러니까 대량으로 수고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니 지하철 기사님들은 기계가 상당하고 본인은 2인 1조이기도 하고 본인은 이제 이걸 관리하는 정도 아니야. 온 몸으로, 온 눈으로, 온 마음으로 수십 명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버스기사가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사회적 존경과 함께 급여도 올려줘서 찾아보시면 네덜란드는 버스기사가 고연봉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인지. 당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정책을 우리 국민들과 예산이 활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국민들이 거칠게 반대하는 일은 우리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저도 저희 지금도 열심히 저는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옛날에 막 안 되는 것도 막 밀어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고 갈등과 분열도 막 극심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사회운동 세력이나 종교인들을 많이 밀어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밀어붙이는 건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반대하거나 또는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잖아요. 막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강도 있고 온도 있고 좀 말랑말랑한 세력도 그러면서 좀 말리기도 하고 좀 대화도 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냥 막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맨날 싸운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살아 굉장히 힘들고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겠습니까? 다만 노동자들이 사회경제 약자가 많고 자본의 힘이 약하니까 시민단체나 교회 같은 곳에서 좀 더 도와주고, 그래도 회사 측이 조금 더 많이 양보해라, 타결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강대강으로 막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는 어쩔 수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대화와 타결의 분위기로 가자. 상생. 그래서 근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들 제기들 이야기했죠.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여기는 제가 제 사진이 없잖아요. 왜냐면 저는 기자회견이나 집회가면 맨날 사진을 찍어서 여기 알리는 다 있는 건데 제가 없어요. 제가 나와서 사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어서 이제 예를 들면 주재 목사님 폭염으로 노동자님 죽고 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시라 하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병수 신도님한테 보내줘야 돼. 집사님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을 보내주려고 카톡을 딱 했거든요. 여기 보시죠? 텔레그램 유튜브 여기 그 중년들이 좋아하는 SNS에 가입해. 인스타그램, 다음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이공장님들은 참고로 틱톡을 좋아하더라고요. 스레드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걸 알리려고 카톡을 켰는데 이거 보세요. 앞에 보이시죠? 휴대전화 온도가 높아서 카톡을 줄 수 없어요. 기계도 있잖아요. 기계도 더우면 작업을 중지해버려요. 시간 살라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저. 그러고 내가 처음에
처음에 괘씸한색 이놈 봐라. 지금 인간이 바빠 죽겠는데 나 빨리 이거 보내주고 가야 되는데 땀이 좀 가야 되는데 계속 누르면 또 이렇게 떠요. 계속 떠요. 이거죠. 야 나 너무 더워. 나 곧 있으면 터져 이렇게 하면. 니들 또 인간도 또 쓰러지잖아. 기계도 쓰러져. 못해? 감정 딱 뜨더라고. 아, 저 보면서 세상에 기계도 마음도 없고 인간도 아닌 기계도 너무 더우면 일을 못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기술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저렇게 항변하는 장치를 두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결제해놨어요. 야, 기계도 멈추는 거는 너무 더우면, 그러면 인간도 진짜 못 쓰러지게 생겼는데 막 일하면 되겠어요? 잠깐 쉽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일단 오케이. 지금 당시 온도가 지금, 근데 무조건 쉬게 하면 안 되죠. 명백히 위험하거나, 진짜 온도가 딱 봐도 이제 폭염 온도가 33도도 발동하거든요. 33도 이상이 일어나는데 체감 온도는 또 한 40도도 나오잖아요. 그때 잠시 멈춤해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사람을 살지 마야죠. 이렇게 하자는 치들이. 얼마 전에 영화 초원에서가 이렇게 배우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웃으시라고. 경찰서장인데 학생들 따라가는 경찰서장 나왔는데 이제 경비 아저씨로 이렇게 나이더라고요. 옷이 경비 아저씨 옷처럼. 저 회사 독립영화여가지고 경찰서장 옷은 좀 반짝반짝하잖아요. 반짝반짝한데 경비 아저씨 옷을 하시더라고요. 영화도 나오고 초원 다시 부르는 노래라고 그냥 80년, 90년대 우리 기독교 장로회 교회 또 뜨시는 교교원들도 많이 도와주시던 반독점 인정운동, 노동운동, 그다음 학생운동 이야기인데요. 11월 달에 한번 개봉했었습니다. 근데 흥행 윤석열 정부 때 앞에 개봉했던 흥행 차트에서 11월에 다시 재개봉한다고 하니까 한번 봐주시는 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흥행이라는 책도 있죠. 입구에 제가 제시해놨는데요. 최근에 서민들과 준사층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못된 일 하는 사람 잘 산다는 살짝 속설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착하고 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양으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유가 더 나누고 교회에도 조금 더 11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기도 더 하고, 그래서 교회는 또 지역사회 좀 더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 빈곤하고 결식국 노인은 우리 교회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나서주고, 우리 강동 희망 나눔센터, 제가 서울 강동인데 희망 나눔센터라는 곳에 가면 동네에 이제 빈곤 어르신 39세 지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이나 음료수를 갖다 드리면서 안부도 살피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게 이걸 정부나 지자체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걸 동네 NGO나 동네 교회가 연합해서 해줘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몇 명만 모여도 할 수 있습니다. 빈곤 아동이 있다. 조성 가족이 있다. 한부모 가족이 있다. 심지어 저기는 보니까 10대들끼리만 살고 있다. 좀 더 이웃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 가장 제가 듣기 싫은 말, 있어서는 안 되는 말. 고독사 아시죠? 고독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태어난 본인이 돌아가신 6개월 만에 막 엄청 부패해서 발견되고, 이게 그래도 장례도 아무도 안 치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라는 NGO는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들 장례만 치러주는 NGO가 있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고귀하게 태어났다가 비참하게 살았는데 돌아가신 때는 더더욱 비참하게 떠나는데, 돌아가실 때라도 다시 한번 태어날 때처럼 그래도 평면적인 존엄함으로 떠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이라는 NGO 기억해. 진짜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돈 생기면 제가 그런 데 후원하고 있어요. 세움이라는 NGO 있어요. 세움. 제가 지금 뜻깊은 NGO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엄마 아빠가 사고를 쳐버렸네. 한부모 가정에 사고 쳤는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감옥을 가버렸네. 애기들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한 애기들은 5살 이하까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못 데리고 가요. 어떡합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하고 싶고 끔찍하지 않으면 얘들 어떻게 해야 되지? 친척들이 있으면 친척들 데려가고, 너무 미성 어린애들은 보호시설에 데려가도 돼요. 근데 좀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들끼리 그거 사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카톨릭이나 기독교에 이렇게 이탁되는 기관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아동청소 이탁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런 혼자 살고 있거나 어린애들만 살고 있는 집만 도와주는 NGO가 세움입니다. 세움. 아동복지기관 세움. 그것도 기독교 베이스인데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죠. 제가 거기 선생님 자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해야 되고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다 환경동을 했잖아요. 자, 장발장 은행이라는 은행도 있어요. 장발장 은행. 레미제라블, 빅토리 고소설,
레미제라블 우리나라는 장발장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있잖아요. 장발장 은행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냐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어쨌든 죄를 저지르고 또 벌금이 나왔어요. 생계형벌에서 벌금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본인 잘못이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벌금이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걸 못 내고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벌금 안 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형법상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서 가방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면 20일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아들이었다거나 갓난아기가 있는 엄마였다거나 어떡하죠? 벌금 내로 들어가면 잘못하면 부모님이 아이들이 단체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장발장을 하면 벌금을 무료로 빌려줍니다. 무상으로 200만 원이요 빌려줍니다. 거기는 홍길동은행 무상으로 줍니다. 갚을 의무가 없어요. 장발장은 어쨌든 계속 기금 규모가 크니까 대출이에요. 대신 무이자 대출이에요. 이자가 없어요. 갚아야 돼요. 근데 아직 한 절반 정도가 갚았대요. 1년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대출을 받는데 나중에 그 출소해서 그 일을 해서 벌금을 절반 정도 갚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든 착하게 살려고 제기하자마자 벌금 빌린 은행 자발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행도 여러분 혹시 주변 알아보시면 혹시 벌금을 못 내갖고 쩔쩔매고 안 되겠다. 너 우리 애 좀 봐주라. 나 벌금 대신 감옥 좀 갔다 올게. 그런 사람 있으면 이놈아! 장발장은 있는데 어디? 어머니가 아픈데 너 어디 가려고 그래? 너 장발장 가서 벌금 빌려서 의자니까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벌금 내고 그 다음에 일자리 하나도 안 와봐가지고 저도 20대 30대 노가다 많이 했네. 지금 체력이 좀 노가다가 하면서 요즘은 어쨌든 편의점 알바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준수 뭐라도 물론 알바 자리도 부족하죠. 뭐라도 근데 해서 벌금도 갖고 엄마 아빠를 모셔야지. 대부분 저도 뭐 업산이지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화의 만찬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이제 제안한 분양인의 책인데 박스 무거운 박스 얼마나 들기 어려웠어요 다들. 진짜 손가락 아프고 손목 아프면 모든 무거운 박스에 옆에 구멍 뚫어놓을 겁니다. 특수 박스에 지금 우체국 택배 사오고가 보거든요. 구멍 뚫어놨어요. 문제때부터 제가 제안해서 우체국 가라 그랬어요. 그게 택배 기사도 좋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좋고요. 나중에 있다가 뭐 물건 나가서 우리 막 저기 쓰레기도 버리기도 하고 뭐 창고에 옮길 때도 그때도 바닥으로 보면서 얼마나 미끌미끌한데요. 속가 진짜 큽니다. 떨어져갖고 막 발톱 깨지고. 근데 이렇게 박스 뚫어놓으면 그냥 50%가 가볍게 밑에 진짜 떨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이거 억울하다, 이거 답답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싹 다 조사해요. 싹 다 그렇게 없잖아요. 됩니다. 지금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하면 20% 할인되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6시 반 전에. 근데 6시 반 전에 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자다가 6시 반 전에 타면 20% 할인인데 하고 뛰어갈까봐 20분 더 자고 7시에 타고 되죠. 근데 만약에요. 선생님들 7시 전에 타면 30분 할인이라고 생각하세요. 할까 안 할까? 저는 그거 도전할 것 같아요. 오예. 7시 전에 타면 30분 할인.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서민 중산층의 대중교통비가 엄청 줄어들 효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요. 자, 너무 잘하시죠. 7시에서 8시에 서울의 버스 지하철은 정말 미어터집니다. 지금도요. 정치가들이나 행정가들이 지들이 그 시간에 그 타고 다닌다면 아마 그 문제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고급수용차, 주민도 다 정부에서 나오고 운전기사 다 해줍니다. 차 막히는 것만 알아요. 우리는 차 막히는 것도 알지만 7시에서 8시에 정말 서울 지하철 2호선, 9호선, 그 다음에 7호선 타보면 미어터져. 몸이 제 몸이 붕붕 떠있더라고요. 신기하지? 아니, 근데 그걸 생각하세요. 분산하려면 두 가지죠. 열차를 더 늘려야 되구나. 아니면 6시에서 7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면 되잖아요. 자, 7시 전에 타면 30분 할인해줄게.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20%는 분산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정수 황선생 계신데,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인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동 청소년들이 버스를 자주 타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 태워주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안쓰럽고 시간 없고 한가하고 그래야 막 태워주죠. 또 다니는 게 위험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태워주는데, 자, 경기도 화성하고 강원도 하천은 아동 청소년 전면 무료 버스입니다. 자, 효과가 있는데 이겁니다. 자, 일단 서민 가정이 교통비를 줄여주고요. 두 번째, 아동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우리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응원해주는구나. 공동체와
어르신, 힘 말해서 장유설 어렸을 때 법이다. 어르신들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면 나도 당연히, 그러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제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세금 내고 운영하는 거니까 나도 어르신들 존중해야지. 그러면 어르신들 무임승차, 그 무임승차는 안 되겠구나. 그거 당연한 거네. 경로승차, 복지승차, 존경승차라고 하자. 제가 바꾸자 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존경승차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존경 의미로 승차를 드리자. 이렇게 이런 소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원도 하천 얼마나 가난한 돈 한다니까 하고 있다니까 경기도 와서.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제주도와 가을에 전격적으로 제주 전역에서 아동청년 무료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동청 무료버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 차로 내려다니는 주의이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줄어들고 대기와 함께 개선됩니다. 일석십조의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진짜 저는 이런 거 전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역시 국민적 합의를 거치긴 해야 되지만 지자체라도 좀 확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양승 정부가 충남 전역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떨어져갖고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그런 공약 들고 나온 사람들도 우리가 응원해줘야 돼요. 이거 진짜 파격적이고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정책도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무료버스는. 어차피 어른들도 돈 내고 타니까요. 자, 이거 손잡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게요. 고속도로 화장실. 아니, 지금도 유원지나 고속도로 여성들 줄 너무 많이 서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힘들게 막 주세요.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 교사나 졸업식도 가보세요. 유유지 많습니다. 근데 화장실도 조중되잖아요. 왜 여성들 30분씩 줄을 서게 만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랑 함께 어린이 대공원을 갔는데 저는 엄청 빨리 싫어하고 나는 어머님이 줄을 길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정확히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엄마, 어른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딱 보니 아빠들은, 아저씨들은 아무 데서나 쉬고 아무도 안 씻고 나와요. 입병기도 많고 그리고 금방금방 회장님도 높거든요. 회장님을 없고 그래서 다 지금 아저씨께서 담배 피우고 있고 나는 여기서 뛰어놀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30분째 줄서 아니 여자 화장실 더 치워야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막내 말이 맞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NGO에 피가 끓었어요. 반정복지적인 피가 끓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성들 시도 엄청 마려울 텐데 시 찾는 거 너무 어렵던데 저도. 그래서 200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잘하고 귀하라고 국가인권을 만들었잖아요. 실제 공중화장실 남녀 면을 같았거든요. 그것은 겉으로는 평등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평등이 났습니다. 진정한 인권은 똑같이 우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주는 게 진짜 인권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이가 다 똑같이 공중화장실 준다면 니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여성들은 오래 걸리는 문화, 입변기가 없잖아요. 자변기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칼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옷 매무새 좀 다르고 이렇게 또 손도 씻고 화장도 일부 거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넓게 지어줘야 되는 거죠. 자, 수영장 보자고요. 우리가 여성들 생리기한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너도 수영객이고 남자도 수영객이니까 비용까지 받았어요. 그거 제가 이제 희망제작사 내줬을 때 아니 생리 중에는 못 들어오게 해놓거든요. 들어가게 하면 또 말도 안 하겠어요. 못 들어오게 해라. 써져 있어요. 써져 있잖아요. 생리를 이용하지 마라. 그래놓고 비용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해서 민간 수영장까지는 아닌데 경영 수영장, 토칭이 하는 수영장은 이제 그 기간만큼 쿠폰을 더 주고 가라. 비용을 세배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엄청난 부당을 요구하거나 과방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이용 못하면 당연히 빼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서 나가자는 거죠. 어르신들 통신비 하면 우리 교회는 모를 수가 있을 거 마지막으로 끝만이에요. 이동통신비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12,100원이 의무 감면됩니다. 문재인 때 생긴 법과 제도로 만들어졌거든요. 전기통신 3법으로.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65세 어르신들 중에 절반이 그걸 모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12,100원을 더 내고 계시는 거래요. 근데 이걸 통신 3사가 그냥 자동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놈들이 돈 더 벌려고 신청을 해야만 해주는 걸 해놨어요. 저희는 자동으로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나 시민단체나 지자체에서 알려줘야죠. 그냥 이런 거 알려드리면 좋잖아요. 우리 65세 이상 성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중에 이제 상위 30%를 제한, 하위 소득 70%,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들 중에 70%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1인당 12,100원,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근데 대부분 요즘 요금제가 2만 원에서 3만 원 되니까 그보다 아래 요금제는 안 되겠지만 12,100원이 최대 12,100원이 감면되니 꼭 통신사나 주민센터에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 혹시 모르시는 분은 메모에다가 주변에 어르신들 많이 주십시오. 이건 정말 좋은 제품. 이 제도 왜 만들었느냐? 이것도 저희들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 전화하면 진짜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어머니 아버지 전화하거나 우리가 전화하면 할 말만 얼른 끊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내가 전화해. 엄마 나 아직 말하고 있는데 야 통신비 많이 나와 이놈아 너 할 말 하자. 그때 또 끊어버리더라고. 아직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이동통신비마저도 무섭고 아까워서 자식들과 친구들과 하고 싶은 말 누가 끊는 걸 보면서 그래 평생을 가족과 살면서 애쓰고신 분들인데 제발 전화라도 좀 하게 해드리자. 아니죠 매우 통신 3사가 1년에 5조를 봅니다. 5조 더 감면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런 제도들은 좀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금리라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다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도 할 수 있고 창에서도 할 수 있고요. 카드사는 70%나 생기던데요. 돈을 많이 버는 은행들은 30%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들이 작년에 60조의 이자 수준을 거뒀는데 제발 금리나 요건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고 제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집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용이 되면 깎이는 거고 수용이 안 되면 안 깎이는 거죠, 진짜. 근데 수용이 돼야 수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게는 몇만 원에서 1년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깎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번 또 금리라고 건도 256만 명, 작년에만.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르는 분은 또 몰라요. 교회에서도 막 이런 걸 많이 알려드리는 거. 아까 생명범죄. 2014년도에 2018년도 코로나 4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11만 명이 나왔죠. 상당히 규모이 크고 있다는 것. 성길 동안에 저희가 정말 토로하는 10만 원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자체라든지 뭐 교회 종교복지관에서도 도와주신다는 또 이런 홍길동원에 있다는 것도 이거는 수거부문 노동자에서 홍길동원에 기부를 해주셨고요. 장발까지 아까 말씀드린 벌금 무이자를 배출했는데 이것도 카톨릭 성당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연행장이 카톨릭 서울대교 주교님이 이거 했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불법 사기나 불법 주식에 시달리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도시피나체들이 그분들 도와주고 사건을 밀세까지 있고요. 요즘 전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영업자가 알맹이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듭니다. 알맹이 때도 자영업자 560만이 넘었는데 올해 1월 550만. 이제 작년에 비상기업 사태 때문에 더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폐업자 숫자 작년에 참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우리 2025년 산후경을 맞이한 건데 경제 민생 살리기 올인해야 됩니다. 이 숫자가 100만 명이잖아요. 1분당 기계식으로 가잖아요. 작년에 너무 끔찍하죠. 30초도 하나씩 사업자에게 돈을 나갔다는 겁니다. 아주 어려웠죠. 은행들은 텍스 망치하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체육비는 2조가 된 겁니다. 근데 저기 미국은 2,000억밖에 안 돼요. 2,700억. 일본은 9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책을 만나는 건 경제가 갖고 어렵기도 하고 산재나 체불을 함부로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저는 하나도 진보적이나 이념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저 실제 제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완전히 실용적으로 중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기반해서 아니 우리 가족이 산재다 우리 가족이 채운다 생각하면서 피눈물이 나죠. 남편이 갑자기 300만 원 받아갖고 먹고 사는데 3달째 채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고치자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개혁인이 저 바라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거, 상식적인 거 다다라는 치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나라 어려운 거니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의 100%가 넘는 나라라고 있죠. 국가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국민이 빚이 많이 수밖에 있습니다. GDP가 우리나라가 한 2,000조가 넘는데 우리 국민들 빚이 2,000조가 넘다는 거죠. 집집마다 저기 보면 집집마다 1억씩 빚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집이 빚이 없는 집도 있지만 빚이 있는 집들 다 표현하니까 1억씩 있거든요. 자, 얘는 다 넘어가고 제가 재미있는 거에 대해 말하고 두개만 해보겠습니다. 다 했단 말. 요것은 우리 지하철 타면 요즘에 동일역 15분이 다시 타면 무료입니다. 서울 지하철 잘하고 있죠. 이걸
지하철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했던 건데 왜 이게 생겼냐면 우리 막 역병하고 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급변 사태라고 해서 갑자기 응가가 마려워가지고 어차피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화장실은 지하철의 65%가 개차고 밖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서울시에서 더 재밌는 건 10분 이내에 타야지 무료였어요. 근데 시범으로 바뀐 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의하죠. 설사, 변비, 그 다음에 장시간 응가에 시달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얼른 마치고 뛰어갔는데 10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딱 계속 생겨가지고 15분 정도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갑자기 이 여러분 한국철도 코레일이 관련된 시행령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당연히 이건 전국적으로 할 거냐면서 15분 동안 응가 편안하게 왔어요. 근데 요금 또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봤더니 미시행령에서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수인선이라든지 코레일역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5분 이내에 타야 돼요. 5분 이내에는 급변사태에 도저히 대처 안 돼. 그건 그냥 응가하다가 중간에 끊고 나가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발 응가만큼은 편하게 하는 세상이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화장실도 여성 화장실 늘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 그리고 졸음식들 같은 데 남자 화장실도 늘려야 돼. 남자들은 줄 서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화장실 이용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비행기 타시면 이코노미선 있고 비즈니스선 있잖아요. 우리 다 어쩔 수 없이 비행기가 비싸니까 이코노미선 타냐는데 얼마나 적고 있으니까 솔직히 장시라도 그렇고 아는 사람끼리 타 모르는데 또 모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신경도 쓰이고 근데 비즈니스선 보면 참 돈 벌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나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한항공이 경쟁자가 없어요. 아시아나까지 인수했으니까 프리미엄석을 만든대요. 상당히 넓어지고 좋아요. 엄청 비싸요. 그러면서요. 좋아요. 프리미엄석까지 만드는 건 비즈니스보다 조금 저렴하대요. 이코노미석보다 많이 비싸고. 끝까지 이해했어요. 이놈들이 무슨 만행을 저는지 아세요? 그 선생님들 좁게 탔던 이코노미석을 더 좁히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런! 제가 교회만 욕했을 생각이죠. 아니, 제 첫 반응이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넌 나쁜 XX. 와, 그 이코노미석 그 좁은 거 뻔히 알면서 무릎도 꼬부리고 KTX보다 더 좁은 거 아세요? 비행기가? KTX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고속철도보다 더 좁습니다. 앞뒤도 그렇고 옆도 그렇고. 근데 그걸 또 좁힌다고 발표해가지고 확실히 우리나라 많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회는 됐어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무관심하면요. 우리가 어느 날 하더니 뭐야 이코노미석이 뭐 자식들이 편콩 보내는 날 갔더니 가는 내내 완전히 편콩에서 노는 것보다 갈 때 골병이 들어버려. 그럴 뻔했다니까요. 안 그래도 좁았는데 그걸 아니 어떻게 더 좁힐 생각을 할까? 정말 아무리 이윤이 좋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게 권력은들 남용되기 마련이고 자본은들 이윤이라고 무슨 짓도 하기 마련인 겁니다. 착한 권력, 착한 자본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자본도 좀 더 착하게, 권력도 좀 더 착하게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틈만 나면 남용되고 함부로 하고 탄압을 하는 겁니다. 이윤을 막 못되게 추구하려고 하고 우리가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행정가나 훌륭한 기분들 만나면 절로 고개를 숙이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뭐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면 김대중이나 평가는 다르지만 요즘에 노벨평화상 받은 김대중에 대해서 전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존경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점수가요. 한강의 노벨문학상 받을 때도 우리나라 딱 노벨평화상 김대중 노벨문학상 꿀가. 이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2030 세대들에게도 금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K-팝, K-컨처를 포함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이 있거든요. 잘 아는 사람은 존경과 박수들.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한 한국자 이러면 안 되죠. 다행히 강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해결했으니까. 예, 하다 보니까 원래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아니 1시간만 가까이 했다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또는 뜻있는 시민 모임 또는 뜻있는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합리적인 사회,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 나 절대 못나, 너무 어려워. 이런 일은 없는. 애를 원하면 누구나 애를 낳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살기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서로를 또 응원하고 존경하는 거라면 당연히 혐오나 차별이나 분열이나 또는 이를 말하는 또 그런
불필요한 갈등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복지가 잘 되고 민생대책도 잘 되고 올소득도 늘어나고 자영업자 살면 당연히 범죄, 폐업, 자살 이런 것도 줄어들죠.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만 노인 시대,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미 그렇게 왔는데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 없이 노후를 그래도 아주 잘 살지 못한다라도 평균 이상의 존엄한 그래도 동시대의 평균 이상으로는 야박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전 사회 이건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앞장서서 계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나 이 노원구청 오승록 구청장인가요? 이런 그다음에 오승훈 시장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제발 국민이 더 살기 좋은 더 안전한 나라와 시황구로 만들어달라. 강력히 요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면 투쟁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그걸 보장하고 그래서 저희 민생경제도 비록 작은 곳이지만 더 노력하고 또 안지글 TV 작은 유튜브지만 생명교회가 뜻 있는 교회랑 마음이 따뜻한 교회랑 함께 좋은 세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리